미래에 소비한다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저는 얘기할 때 늘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는데, 내가 스스로의 자산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나의 자산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것들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흔히 얘기할 때 숫자의 노름이라고 얘기하던데, 숫자의 게임이 아니에요. 경제는 소비는 결국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부자는 소비를 두 가지 관점에서밖에 안 해요. 첫째 부분은 내 삶에 필요한, 아까 말한 생필품이라는 것들을 그 용도를 정확하게 하는 소비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것들에 소비를 해요. 미래에 소비한다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저는 얘기할 때 늘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는데,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소비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책 사는 데 사용하는 돈이 가장 크다는 거 아세요? 책을 사는데 꽤 커요. 책을 읽어가는 것들, 이것들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의 자산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나의 자산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것들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200만 원 내가 벌고 있는데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씩 계속 저축해봤자 2년에 2,400만 원밖에 못 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쓰고 100만 원을 남겨놓는 것들을 한다는 거면, 그 100만 원의 의미가 뭐냐면 2,400만 원은 미래에 새로운 자산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한테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나중에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들에, 그러니까 돈나무가 되는 것들에 그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못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남겨가지고 2,400만 원밖에 안 되라는 생각 때문에 씨앗을 못 만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덩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눈덩이를 갖다가 눈살을 만들고 눈덩이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만큼은 단단하게, 그러니까 1년, 2년 동안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2,400만 원 모았으면 2,400만 원에 이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여기에는 그 개인의 땀과 눈물과 정성,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단단한 것들 갖다가 굴리면 이게 씨앗이 돼요. 그러니까 씨앗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2,400만 원이라는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숫자로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를 흔히 얘기할 때 숫자의 노름이라고 얘기하던데, 숫자의 게임이 아니에요, 경제는. 그래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있듯이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삶의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성공하는 사람하고 부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법칙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뭐 더해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의 법칙은 일이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이 일은 나중에 1,000, 10,000, 100만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일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 일은 제로가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소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바라보고, 소비는 결국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부분은 응축되어지는 씨앗을 만드는까지 과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소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사온 것들 있잖아요. 사온 것들이 내 삶의 생존을 지켜주든가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갖다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든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소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들을 특히 2030 나이에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2,400만 원 별거 아닌데 그 2,400만 원이 어떠한 마법을 부릴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첫째 시작할 시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고덕동의 그 반자에서 2,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어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월급에서 그중에 10만 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알차까지 모으니까 이제 회사를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2억 3천을 모았고, 그 2억 3천을 가지고 집을 샀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제가 2022년도, 2020년도에 퇴직할 때 그때 2,500만 원이 50억 자산가 됐어요. 2,500만이 50억이 됐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50억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내가 가졌던 2,500만 원이 작은 돈인가요?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100만 원이라도 저축했던 그 작은 돈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들이 뭉쳐지는 것들이 결국 50억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30 할 때 보면 10년 후, 20년 후까지 내가 이 행동을 계속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 기본값이 뭔가를 활동하고 뭔가를 생산하는 것들을 해야 되게 숙명화되어 있어요. 쉬고 놀고가 아니라 뭔가를 계속 창조해내지 못하고 생산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면 의미를 못 느끼게 그렇게
풀어가면 돼 있다니까요. 우리 유전자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된 거예요. 그렇게 DNA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죽었어요. 생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해 여기까지 온 거는 조그만한 이 단세포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했던 건 뭐냐면 계속 내가 에너지원을 갖다 생산하면서 이 상황에 적응해 왔던 것들이 우리 몸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30에 살고 있는 거 6079에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하루를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삶에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소비 관점도 내가 뭔가를 계속 생산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부분들의 관점에서 소비도 바라봐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갖다 미처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사실은 저는 마케터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야 돼요. TV 광고에서 보면은 진짜 J자로 시작하는 그 차를 안 타고 있으면 품위가 떨어지는 거 같잖아요. 입구부터 딱 그 폼나게 쫙 들어와가지고 딱 서는 순간에 딱 90도 인사받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건 이 차 때문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차가 아니라 그렇게 매일매일을 의미를 갖다 계속 창조해 왔던 사람들이 그런 차를 사게 되는 거고 그런 차를 들으면서 누군가한테 인사를 받는 겁니다. 2030 때 여러분들이 빚내가지고 그거 산다 한들 큰 의미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울어봤자 헛된 눈물만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에 대한 패턴들을 스스로가 현명한 소비로 전환하는 것들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2030들한테 꼭 하고 싶습니다. 소비가 어떤 소비가 가장 현명한 소비냐?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걸 지불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이 중요할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될 것 중요합니다. 오히려 소비의 역설이죠. 이런 소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품도 들어가지도 않고 시간도 들어가지도 않고 푼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현명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지 못하는 소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품, 시간, 돈을 많이 들어간 소비를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이 점점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